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65세가 넘은 어르신 3분 중 1분은 이미 근육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이 컨텐츠 무서운 순간은 대부분이 자신의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발이 굳는 느낌,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세련도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일 식탁에 올리는 단 5가지 식품만으로 90세가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 근육을 회복시키는 보약, 영양소를 다리 끝까지 배달하는 혈관 청소부, 그리고 근육이 지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까지 이 5가지가 그 비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평생 산을 타고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76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늘 다니던 동네 횡단보도를 건너다 충격적인 경험을 하셨습니다. 반쯤 지나갔을 때 이미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는데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리는 후들거려 결국 차들 사이에서 공포에 떨며 멈춰서야 했던 겁니다. 그 사건 보니 어르신은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셨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 한 집안의 기둥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길 하나도 혼자 건너지 못할 것 같다는 허탈함과 자괴감이 가득한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보건기구가 정식으로 등록한 질병입니다. 저녁 수화로 들면 세월이 이제마픈 기초가 부실한 건물처럼 흔들립니다. 가볍게 걷다가도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5배 이상 급격히 높아지고 특히 고령층에게 낙상은 치명적인 골절로 이어집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수명이 짧아질 확률이 수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건강 자산입니다. 그럴 것다면 지금 당장 내 근육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 아주 간단한 점에서는 예스스러워서 어떤가를 좀 잘 한번 재보세요. 종아리는 우리 몸 전체 근육량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가장 굵은 부위가 37cm보다 가늘다면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겁니다. 아니면은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란 원을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세요. 원 안에 공간이 헐렁하게 남는다면 근감소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평생 튼튼하던 다리가 언제 이렇게 가늘어졌는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어서 어서오시는 세계 나아반사게 무르고셨습니다. 아직도 어느운사비 영생 스리방에서 의지하였나요? 다시 예전처럼 씩씩하게 걸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저는 어르신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성 담바 애기를 보충제제만 되어 시간에 무리하게 걷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육세포에 스위치를 켜주는 영양소를 제대로 채워야 합니다. 이제 그는 뉴스는 단순히 멋있어서 이전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재료를 근육으로 변환시키는 촉매제, 손상된 부위를 수선하는 회복제, 그리고 모든 영양분이 근육 끝까지 잘 도달하도록 길을 뚫어주는 청소부도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식품이 바로 이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해줄 최적의 조합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비단은 반드시 식탁에 올리셔야 합니다. 연어 100개는 무려 28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셀레늄이라는 귀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의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근육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방패를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연어의 셀레늄과 오메가3 지방산이 이 파괴 과정을 막아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근육이 뇌의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반응 속도를 개선해 주어 횡단보도에서 발이 안 떨어지는 현상을 막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가르디벤트세론 얼코더게스미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보약처럼 챙겨 드십시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묵직하고 뻐근한 이유는 근육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오리고기 속에 듬뿍 들어있는 비타민 B1, 즉 티아민은 이 젖산을 몸 밖으로 씻어내어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었을 때 이를 다시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여 근육이 더 두껍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입니다. 매일 드시는 밥에 한 줌씩 넣어 드셔야 합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우리 세포 안에서 단백질 합성 공장이 돌아가야 하는데 이 공장의 가동 버튼을 누르는 성분이 바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이 류신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류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지 않고 그냥 배출해버립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근육 공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검은 껍질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근육세포의 노화까지 막아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그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무릎을 탁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고기는 몸에 나쁜 줄 알고 멀리했고 콩도 소화가 안 된다고 가끔만 먹었는데 제 다리가 나뭇가지처럼 마른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스마사야 사디아사 및 어르신은 그동안 집을 지으면서 벽돌도 사지 않고 일꾼들에게 밥도 주지 않으면서 집이 튼튼해지기만을 바라셨던 겁니다. 영양분을 다리 끝까지 배달할 통로를 뚫어주는 식품과 근육에 불을 붙여줄 연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외출조차 두려워하는 친구분에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드셔야 합니다. 고등어 100개는 오메가3 지방산이 5,000mg이 넘게 들어있으며 그 중에서도 EPA와 DHA는 혈관벽에 달라붙은 염증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그게 다리 근육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로 가는 미세혈관들이 좁아지기 쉬운데 고등어의 성분들이 그 길을 넓혀서 영양분을 다리 끝까지 시원하게 배달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가 붓는 증상도 완화되고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드리셨어요? 짜세는 이제 고구마입니다. 매일 오후 간식으로 찐 고구마 1개를 꼭 챙겨 드십시오.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일정하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흰 쌀밥이나 빵처럼 금방 타버리는 연료와는 달리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다리 근육에 오래오래 힘이 공급됩니다. 또한 고구마의 방부한 아바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 균형을 잡아줍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통스럽게 깨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또 말륨이 부족해라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매일 고구마 1개만 챙기셔도 그런 고통스러운 밤과는 작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르트 바이트민드밋. 어르신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이 비타민 D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 공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연어와 고등어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딱 20분만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며 걷는 것입니다. 파생같이 꼭 직구 이미가의 설일점에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할 질환이 2가지 있습니다.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터질 것 같아 자꾸 쉬어야 하지만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통증이 사라진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등의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고 발이 유독 차갑고 창백하다면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혈관 문제이니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행히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은 이런 질환 없이 순수하게 근육이 부족한 상태였기에 식단 처방을 믿고 따라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표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의 기본 뼈대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매일 새끼밥에는 반드시 검은 콩을 섞어 드시고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고등어 구이나 조림을,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연어 스테이크나 찜을 메인으로 올리세요. 수요일 저녁이나 주말 중 하루는 오리고기를 훈제나 백숙 형태로 넉넉히 드시고 매일 오후에는 과자나 빵 대신 찐 고구마 1개를 간식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박시스 섭수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과 점심은 대충 때우고 저녁에만 고기나 생선을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는 한 번 켜지면 약 3-4시간만 유지되다 꺼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 단백질을 25 이상 옥씩 나누어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에 생선 1토막, 저녁에 콩이나 두부 반찬을 챙기는 식으로 하루 3번 분산해서 드셔야 근육 공장이 하루 종일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60kg라면 하루에 약 70부흥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는 매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챙기시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소화가 걱정되신다면 생선이나 고기를 구워 드시기보다 찜이나 조림, 백숙처럼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느금님만으로는 수학시하다 미스. 근약은 쓰지 않으면 퇴화하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만 매일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튼튼한 의자 앞에 서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천천히 앉는 자세를 취하되 엉덩이가 의자 시트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할 때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겁니다. 10번씩 3세트만 해보세요. 디판사는 카디파사 들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식탁을 가볍게 잡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운동을 15번씩 3세트 하시면 다리로 가는 혈관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3개월 동안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의 걸음걸이는 이미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 있었습니다. 종아리 둘레는 30cm에서 33cm로 늘었고 무엇보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셨습니다. 병원복도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 아주 씩씩하게 걸어오는데 그게 바로 어르신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두 발로 땅을 힘차게 디디며 걸어오시는 모습이 마치 청년처럼 당당해 보이더군요.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하신 말씀이 이제는 아내와 함께 동네 약수터까지 매일 아침 다녀오신다고, 예전에는 아내가 짐을 다 들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어도 끄떡없다며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건네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너는 여기 나서 드는 게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알게 되니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근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이고 인생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체 근육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 오늘 당장 종아리 굵기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고등어와 연어로 혈관의 길을 뚫고 오리고기와 검은콩, 고구마로 근육의 재료와 에너지를 빈틈없이 채우십시오. 셋째,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매 끼니 골고루 나누어 드시고 매일 의자 스쿼트 10번만이라도 꼭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식탁에 무엇을 올리고 하루 실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80대와 90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종이에 적어 냉장고 앞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라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공유하고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실천 의지가 2배, 3배 높아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집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드버스북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